대통령의 이 송부제 요청 때문에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송영길 당대표죠. 국민의힘은 화를 내고는 있지만 꽃놀이패를 진 겁니다. 그냥 3명 다 강행 임명하면 4.7 재보궐선거 참패당하고도 여전히 독선적이구나.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는 그냥 3명 다 강행 임명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본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무조건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것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큰 과제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의 이 마음, 청심보다는 국민의 마음, 민심에 더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3명 다 문제없다, 다시 보고서 송부해달라 이 요청을 하면 당대표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결정을 하건 당청 간의 갈등은 이제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느라 민심을 거스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들을 또다시 막무가내로 강행 임명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레임덕으로 보이는 효과들을 조금 막을 수도 있고 새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야당 상대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 대선 레이스에서는 점수를 또 잃게 되는 실점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지금의 국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대선에서 유리할 것인가, 민심의 점수를 딸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과는 별도로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그 당관과는 좀 사례가 다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여당이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행 처리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강행 네. 처리하지 않을 걸로 보고 물론 이제 먼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들 임명 과정에서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도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준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표가 있겠지만 뭐 강행하고 민주당만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일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장관들 임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관들 임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몇몇 보도에는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 의견 냈고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지도부에 얘기를 했고 또 한 언론은 그게 정확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지는. 실제 뭐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그런 의견도 전달했다라고까지 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니 대통령이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는 저는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전달된 것이고 또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저도. 그래서 또 뭐 저는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또 세 명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국민들의 네.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과 다르게 너무 그게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이렇게 맞지 않으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잦은 사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청와대와 또 물밑에서 약간 그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결정을 당 지도부가 할지가 사실은 관심인데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한 언론 한겨레 신문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청와대 의견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늘 초선 의원들의 뭐 한 명 이상은 좀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건의해주기 바란다라는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결정은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저는 전달해야죠. 그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그거에 관계없이 네. 민주당은 지도부가 어쨌든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부분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청와대도 판단할 때 그걸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임명권자의 결정이에요. 그걸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이 전달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의견도 없다고 그러면 그 결정하신 분이 또 결정하다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네.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전달돼야 되고, 당연히 지도부는 물론 지도부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당내에 이런 여론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 결국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네. 지도부가 어떤 루트로도 뭐 누구를 낙마해라 이렇게는 쓰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고 민심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전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며칠 사이에도 혹시나 제가 이제 아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런 아까 뭐 자진 사퇴 얘기도 제가 했는데,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퇴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는 일말의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가장 좋은 모양새는 대통령이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정계에서는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한으로 얘기하고 있는 14일에 또 마침 대통령과 이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상견례를 갖습니다. 차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까요, 평론가님? 사실 물밑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마치고 이 차담회에서는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지, 이날 갑자기 사실 뭐 송부 요청 마감일인데 네. 새로운 의견을 낸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거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청와대 측과 민주당 지도부 측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히고 장관들 부적절한 인사 낙마시켜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주류예요.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김병욱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비주류, 친문은 아니고 비교적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1년 남았는데 주도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 받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반면 뭐 전재수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 같은 친문 주류 입장에서는 지금 민심도 민심인데 여기서 주도권 잃어버리면 이 친문 주류의 어떤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장관 인사 문제를 놓고 서서히 친문과 비문 사이에, 또 문재인계와 이재명계 사이에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비주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나 이 비주류 쪽에서의 불만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은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도움은 안 주고 재뿌린다는 불만이 되겠죠. 이런 불만이 누적되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친문과 비문 사이의 갈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치열하게 수면 위에서 맞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